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 셀링 피처맨의 셀프남입니다. 오랜만에들 뵙겠습니다. 연휴들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연휴 기간 동안에 참 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진짜로 너무 근질근질 했는데, 어쨌든 연휴 기간에 또 가족들과 함께 하자는 게 또 모토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뭐 챙겨야 될 식구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방송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셀프 남은 꿈을 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3일 추석 연휴가 끝난 목요일, 이날의 KBO 경기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는 이민호가 나오고요. 삼성은 백정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삼성이 정배를 받은 경우인데, 자, 이 경기는 전 사실 삼성이 왜 정배를 받았는지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배당이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도대체 이 삼성이 정배를 받을 건덕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삼성은 이민호는 이민호가 나오고요. LG는 이민호가 나오고요. 삼성은 백정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투수는 일단은 백정현이 훨씬 더 좋은 스탯을 갖고 있어요. 시즌 지금 2.59의 리즈의 시절인데, 이민호도 최근에 방어율을 좀 많이 떨군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투수는 백정현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시즌만 놓고 봤을 때요. 그렇다면 홈 원정을 봤을 때 역시 이민호가 홈에서는 2.33, 평균적으로 방어율이 거의 4점대 가깝지만 홈에서는 거의 1.7가량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에요. 반대로 백정현은 홈과 원정에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원정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맞대결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이민호는 삼성 상대로 3경기에 나와서 딱 지금의 방어율을 찍었네요. 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요. 백정현은 의외로 방어율보다 LG 타선한테는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에 지금 5.1이닝의 퀄리티 스타트는 한 번인데 결국엔 많은 실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사실상 지금 보시죠. 최근에 뭐 LG가 계속 죽 쓰다가 결국엔 하나 마지막 대전에서 외국인 카펜터를 털어주면서 다득을 성공했어요. 결국엔 LG의 문제는 역시나 단연간 지금 노출되어 있던 빠따의 생산력이 문제인 걸로, 지금 결국엔 투수력은 완벽해요. 하지만 결국엔 이 팀은 빠따질이 제대로 됐을 때만이 정확한 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삼성은 지금 의외로 빠따질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았지만 결국엔 이 투수력이 무너지면서 모든 경기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 로테이션도 그렇고 지금 볼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은 현재 시즌 굉장히 남은 경기도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은 결국에 일단 라인업을 볼까요? 라인업 일단은 뭐 구재욱, 피렐라, 오재일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뭐 김동엽이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포수도 뭐 강민호랑 김민수랑 지금 뭐 더블 지금 포지션인데, 사실상 이 하이 타선으로 갈수록은 확실히 조금 임팩트가 많이 죽은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LG는 지금 일단은 서건창인지 들어오고 최은성도 들어오고 뭐 하지만 결국엔 이 LG 타선의 무게감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자, 그러면 배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일단은 삼성하고 LG 보시면 지금 일단 뭐 최근에 지금 LG가 지금 계속 죽을 쓰고 있다가 어쨌든 지금 12점이라는 점수를 내면서 이렇게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엔 이 롯데랑 삼성이랑 지금 시리즈를 하면서 결국엔 삼성이 빠따질은 괜찮게 나왔으나 역시나 실점이 많은 모습이에요.
자,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1.86이란 배당은 결국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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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결국엔 이 1.67이나 1.86이란 배당을 봤을 적에는 결국엔 반반 어느 정도 서로 잘 들어온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전 경기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은 LG는 장작 15안타에 12득점을 했습니다. 에러도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볼넷은 많이 이제 보여진 부분이지만 어쨌든 LG는 투수력으로 가는 이런 팀의 사이클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 빠따질만 좋아진다면 LG를 이길 팀들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결과를 갖고 있고, 결국엔 삼성이란 팀은 보시면 롯데란 팀한테 장작 18안타를 내주고 17득점을 내줬어요. 거기에 볼넷도 많고, 결국엔 이 삼성이란 팀은 투타 밸런스로 가는 팀인데 결국에 이 투수력이 조금 많이 기울리면서 제 힘을 못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경기는 사실은 이 LG의 1.86의 역배당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LG 승을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언더오바는 사실상 7.5 기준 대비라면 어쨌든 백정현이 LG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백정현이 갖고 있는 ERA, 즉 백정현은 한 이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투수다. 그렇다면 이 전경기 두 경기에 뭐 한 번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고 LG한테는 실점이 조금 있었지만 결국엔 많은 득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어떠한 데이터적인 결과론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민호는 4점대 방어율을 갖고 있지만 삼성한테만큼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엔 구장이 넓은 자기 홈에서 훨씬 더 잘 던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삼성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있어서 투타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라면 이 경기는 사실상 7.5 기준은 굉장히 예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자면은 7.5 기준은 후반에 삼성 볼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요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정현이 한 6이닝, 5이닝 3실점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나온 투수들이 LG 타자들이 어쨌든 하나한테 빠따질로 분위기를 잡고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연휴에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LG 승과 함께 이 경기는 LG의 빠따가 무차별적으로 터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삼성은 어찌됐든 이민호를 공략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LG한테는 힘들어 보이는 결과로 추천되는 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결국엔 이 경기는 7.5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역시 LG 승이고요. 오바보다는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LG 핸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SK는 오원석이 나오고요, 롯데는 박세웅이 나옵니다. 이 경기를 가기 전에 이 두 팀이 어떻게 이전 경기를 마무리했는지 볼까요? 자, SK 쓱은요 지금 키움 대전에서 처음에 요키시를 털면서 분위기를 끌고 갔으나 역시나 이 쓱의 문제는 결국엔 볼펜이에요. 이 투수력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한 모습. 자, 키움이 에러 4개를 하면서 실점을 6실점을 했어요. 요키시가 어찌됐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키움이 연패 중인데도 불구하고 요키시를 내렸는데도 이런 졸전을 한 거예요. 쓱은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키움이 어찌됐든 쓱을 공략을 하면서 7대6으로 역전을 했으나 결국엔 9회에 이 홈런 한 방을 그것도 김성현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찌리한테 맞으면서 키움이 연패를 못 끊고 쓱은 죽다가 살아난 경기. 그래서 무를 기록을 했고요. 반대로 롯데는 삼성한테 한 경기를 내줬지만 역시나 부산의 추석들의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장단 18안타에 17득점이라는 놀라운 빠따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대구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쓱 인천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박세웅이란 카드와 이 롯데의 빠따지를 종합해본 결과는 다른 세부 사항을 보지 않고는 일단은 저는 롯데가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두 투수가 갖고 있는 모든 점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보시죠. 역시나 박세웅은 올해 리즈 시절답게 이 시즌 레코드가 굉장히 좋아요. 6이닝을 소화하고 퀄리티 스타트도 14번. 자, 오원석은 반대로 5점을 줄 수 있는 투수고 역시나 25경기에 퀄리티 스타트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맞대결 투수는 압도적으로 박세웅이 좋고요. 자, 대신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원석이란 투수는 홈에서만큼은 내가 5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3.10,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경기에서 3.10인데 결국엔 퀄리티 스타트가 3번이란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친구가 초반에는 선발 투수를 전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사실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웅은 오히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아요. 저번 경기 KT한테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다고 해서 이 투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해야 됩니다. 박세웅이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전 경기 KT한테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역으로 조금 더 이 데이터보다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제가 한번 참고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맞대결로 넘어갈게요. 맞대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원석은 똥투수다. 홈에선 잘 던졌으나 결국엔 롯데한테는 안 됐어요. 결국엔 롯데한테는 2경기밖에 데이터가 없지만 결국엔 7.27이라는 4.1인 동안 어쨌든 롯데 타자들이 이 오원석이 나왔을 적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기는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사실상 저는 다른 걸 보지 않고도 이거는 일단은 저는 롯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롯데 승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롯데 마엔도, 왜냐하면 롯데는 박세웅의 이 볼펜도 쓱보다 훨씬 좋아요. 타격에서도 응집력은 롯데가 훨씬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10.5라는 기준점의 대비보다는 1.94라는 93 배당인 롯데 핸디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 경기는 제가 추천드려볼게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롯데 경기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KT는 배재성이 나오고요. 하나는 남지민이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역시나 1위 팀답게 배당은 1.3에 2.72 배당이고 기준점은 8.5점이라는 기준점을 줬네요. 이 경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일단은 남지민이라는 투수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배재성을 한번 보고 갈게요. 배재성은 올 시즌 좋아요. 올 시즌 지금 거의 리즈를 기록하고 있고 방어율도 좋고 퀄리티 스타트도 반은 해주는 기본적으로 6이닝 5이닝 6이닝 30점을 막을 수 있는 투수다. 홈 원정에서도 격차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재성이라는 투수는 결국엔 올 시즌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기복이 없는 투수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나옵니다. 배재성이란 투수의 넌센스는 결국엔 맞대결인 하나의 와 붙었을 때 5.40이라는 데이터 갖고 있어요. 한 경기 뿐이지만 결국엔 5이닝 동안 5실점, 평균적으로 3점을 줄 수 있는 투수가 하나한테는 방어율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배재성이 기본 스탯대로 방어율 3점대 투수야 나는 하고 호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반대로 하나의 유독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팀 밸류를 한번 보자고요. 요새 하나가 빠따질이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보시죠. 지금 뭐 주요 키워드를 봤을 적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팀이 만났을 때 타율이 보이죠. 타율이 거의 터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평균 득점이 2.8, 5.3이에요. 이 생각보다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준점이 8.5점, 배재성이라는 카드가 있고 남짐이라는 데이터가 없는 투수가 나오는데 8.5점이 나온 건 이런 영향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시죠. 최근에 페레즈가 오고 나서 하나의 타선은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노시안이 돌아오고 결국엔 이 빠따질은 결국엔 어느 회에든 언제든지 2, 3점은 득점할 수 있는 어느 빠따질이 좀 가능한 팀이 됐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KT는 지금 보시면 10팀 중에 가장 좀 안정적인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가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배당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KT 대 하나가 붙었다 1.3이란 배당은 과연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보시죠. 지금 KT한테 엄청 쏠렸어요. 자, 1.3 배당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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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자, 이 배당이 조금은 위험합니다. 이 배당 값이 말해주듯이 1.30이라는 안전한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쓰다니가 많이 나온 배당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8.5라는 배당을 한번 제가 볼게요. 8.5라는 배당, 이 기준점을 받은 배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 정배,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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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 역배, 정배, 역배, 정배. 자, 8.5 기준으로 하고 1.60의 언어박 값의 배당이 보시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엔 1.3이라는 배당은 굉장히 리스크가 보이는 배당이고요. 반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짐이라는 카드가 넌센스잖아요. KT 배재성은 안정된 투수고 남짐이라는 투수는 넌센스다. 하지만 KT랑 하나랑 붙었을 때 점수가 터지지 않았고, 이 전경기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KT는 기아 상대로 졸전을 했어요. 6안타 2득점, 에러 2개도 포함입니다. 기아한테 시리즈를 소용준을 내고도 졌어요. 반대로 하나는 어떻냐? 카펜터를 내고 LG한테 거의 찌발렸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7안타라는 데이터, 에러도 2번 있고 결국에는 볼넷을 9개, 그러니까 결국엔 16출루를 하고 3득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3이란 배당은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배재성이랑 투수는 올해 리즈다. 결국엔 두 팀이 빠따가 터지지 않을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빠따질은 하나도 가능하다. 배재성은 하나한테 약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라는 자기 방어율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남지민이 넌센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승패는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변의 가능성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버를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더란 카드는 구기아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KT가 기아 상대로 졸전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결국엔 아까 LG랑 마찬가지예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과 만난 KT의 안정감 속에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 하나는 최근에 어찌됐든 안타 생산을 할 수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기아 대 두산. 기아는 한승경이 나오고요. 두산은 곽빈이 나옵니다. 역시나 분위기 좋은 두산이 정배를 받았으나 결국에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기아가 해볼만 하다는 배당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경기 보기 전에 한번 이전 경기 봅시다. 기아는 KT 상대로 지금 1회에 7점을 내고 결국엔 2, 3, 4, 5, 6, 7, 8 무득점으로 끝난 경기예요. 희대 진짜 이 경기가 9.5 기준이었으나 결국엔 두 팀이 9점을 내고 나머지 1점이 안 나서 희대의 언더가 나온 경기입니다. 그만큼 기아는 여러 스탯, 타격, 투수력이 최하위예요. 결국엔 이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로또성이 가장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두산은 장작 16안타 그리고 볼넷도 3개를 얻었지만 그래도 두산답게 8점은 얻었지만 결국엔 이 롯데랑은 결이 다르죠. 롯데는 18안타 17득점을 했지만 결국엔 두산이란 팀은 역시나 빠따의 안타는 많지만 결국엔 점수를 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은 팀이다. 이 경기도 결국엔 초반에 7점이 났지만 후반에 NC도 도와주지 않은 뿐더러 희대의 언더가 난 경기다. 자, 그렇다면 일단 두 팀이 만났을 때 주는 결과론적인 부분은 두산은 결국엔 빠따지 안타는 충분히 때릴 수 있다. 기아는 역시나 안타를 꾸준히 때릴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두 투수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자고요. 곽빈, 한승혁 둘 다 거의 봐줄 만한 투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홍원정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자, 맞대결 역시나 토 나올 정도로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어때요? 극악으로 모든 데이터가 오버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모든 경기 데이터가 안 좋기 때문에 오버, 방울도 정말 안 좋고 홈 원정도 안 좋고 맞대결도 안 좋아요. 심지어는 이런 경기라고 한다면 전 반대의 결과를 좀 예측을 하고 싶어요. 모든 경기가 오버를 향하고 있지만 이 10.5 기준의 1.7에 1.81의 배당은 어땠을까요? 언더 오버로 따졌을 적에 지금 굉장히 두산이 쏠리고는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언더 오버 언더 여기 보시면 1.71 정배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81 역배가 하나 둘 셋 6번이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역배 정배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보시면 10.5 기준에 1.71이 언더가 정배네요.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두 투수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은 오버예요. 두 투수 모두 안 좋고 기아도 KT 상대로 어찌됐든 빠따질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고 추석 연휴 지금 계속 어쨌든 기아는 홈에 이점을 갖고 있다. 두산 마찬가지로 결국엔 계속 원정길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떨어진 게 아주 컨디션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고 기아는 어찌됐든 곽빈이란 투수한테는 해볼만 하다 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는 어디로 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아가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로또성이라서 그렇지 안정적인 두산보다는
기아가 이를 내도 낼 배당 같은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에서도 보여주듯이 두산승을 덥석 물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경기는 기아 프랩 그리고 기준점 대비 10.5 기준에 졸전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두 투수가 갑자기 호투할 의문의 투수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한번 언더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은 안우진, NC는 이재학 투수로 보이는 모습은 둘 다 일단은 뭔가 안 좋아요. 하지만 키움이 1.5 배당을 받았어요. NC가 이런 배당을 받을 만큼 최근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가 봅시다. NC는 7안타의 무득점, 지금 연패 중입니다. 뭐가 볼 게 없어요. 키움은 역시나 두 무를 하고 결국엔 지금 연패 중이에요. 어찌됐든 이 에러가 주는 부분, 키움은 상당히 어느 투수가 나와도 이 실책에 대한 부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팀이다. 반대로 이재학도 폼이 떨어진 지 오래고 NC 타선이 빠따질이 지금 안 낸 경기도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 두 투수가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보세요. 안우진 그래도 15경기 나와서 괜찮아요. 뭐 시즌 3점. 이재학은 역시나 안 좋아요. 그렇다면 홍원정. 홈에서 안우진은 해볼만 하다. 그나마 이재학은 원정에서 조금 더 편하게 던지는 모습. 맞대결 어때요? 맞대결도 안우진이 모든 데이터가 안우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팀 전력 한번 봅시다. 지금 NC는 승 패패패 4연패 중이고 키움은 이 뭐 패패패 2무가 있지만 지금 거의 뭐 10경기째에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어요. 팀 타율은 조금 NC가 나아 보이고요. 보시죠. 테이블 세터가 최근 경기에 NC가 죽을 쓰다 못해 아주 마이너스예요. 1, 2번이 뭔가 안 되고 양의지, 나성범, 알테어는 그 정도 해줬지만 뭔가가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기에는 앞뒤 타선이 NC는 로또성이다. 반대로 키움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이 라인업에 주는 이 디펜스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전 이 경기 과감하게 모든 데이터적으로 종합을 해볼게요. 이재학이 원정에선 좋다. NC는 최근 몇 경기 빠따질이 안 좋다. 키움은 어때요? 그나마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찬스도 날려먹었다. 뭐 때문에? 실책 때문에. 요키시를 내고도 졌다. 안우진은 오랜만에 경기에 돌아오지만 요키시도 지금 털린 마당에 키움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홈의 이점이라고 한다고 해도 원정에서 이재학이 좋다. NC 승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 8.5라면 두 팀 다 실책의 부분, 안우진이 좋아도 실책을 할 수 있는 키움, 연패를 끊어야 되는 키움, 이재학은 시즌 방어율은 안 좋지만 원정은 좋아도 시즌 방어율대로 키움한테 털릴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오바를 볼게요. 이 경기는 역배인 NC 승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키움, 수비, 그리고 그동안 테이블 세터진이 찬스를 못 만나주고 하이타선에서 기회를 못 만들어줘서 타격의 질이 떨어진 NC가 데이터 쪽으로는 뭔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요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추석이 지난 첫 경기인 만큼 조금 더 데이터 쪽으로 이 셀프남은 접근했고요. 그리고 결과치를 뽑아냈습니다. 제 생각과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셀프남과 함께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셀프남 KBO 경기 분석 끝냈고요. 이어지는 물구 분석도 기대해 주시고 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 이제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셀프남이었습니다.